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테이블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 SDS 주가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SDS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 여러분들 이 수익 달달하게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삼성 SDS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IT 서비스에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IT 서비스가 44% 그리고 물류가 이제 55%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 물류 사업이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전년도 대비 줄어들고 있고 자, 아무래도 수출 부진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클라우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이 올라오는 모습들 딱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SDS가 자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물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나와주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매출액의 성장이 다행히도 발생돼서 이 주가가 선방하고 있고 게다가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현재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물류 쪽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주가 반등 나왔을 때 쭉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한번 저항이 걸려버리면서 결국 하락 반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잘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처음 영상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주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턴 어라운드 반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때 와서부터는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결국 이러한 저항에 걸려버리면서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월봉 흐름 선상에서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완전히 쭉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 클라우드 IT 서비스와 그리고 물류 서비스 이게 동시에 동반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IT는 올라가는 반면에 물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한번 이번에 상승 이후에 내려갔다가 매물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증시가 일단 약세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이 AI 로봇과 그리고 관련된 이런 산업에서 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삼성 SDS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삼성이 이제 로봇 쪽에도 더 많은 관심 갖고 투자도 더 많이 공조하면서 자 이런 자회사 삼성 SDS도 한번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구간 3중 바닥형 패턴 세 번의 바닥이 나오고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패턴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주봉에서도 조금 더 큰 양봉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 딱 저항에 걸리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 부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결국에 조금 더 윗 저항 자이 구간이죠. 16만원 또 여기 또 걸리게 돼요. 여기 1차 지금 저항 걸렸고 이제 2차 저항이 얼마 안 남았어요. 16만원 구간 2차 저항이고 자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사실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일단은 이 구간이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만약에 더 오버슈팅 하게 된다라고 해도 이 구간입니다. 자 이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는 이제 진입은 끝났고 기존 이제 저점 영상 말씀드릴 때 이때 잡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조금 더 봐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결국 하락 반전되고 그 다음에 이 어딘가에 딱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락 반전되고 이렇게 매물을 이런 식으로만 그려줘도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가격만 전개돼도 아주 훌륭한 거죠.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증시가 다시 살아 올라올 때 자 이런 시기가 도래하면은 다시 한번 삼성 SDS가 강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월봉 흐름에서 봤을 때 일단 상승은 거의 끝났고,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승 더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반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제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도 좀 많이 불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중국도 많이 침체되고 있고, 이제 미국도 달러 강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성 SDS 이제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이 AI로 인해서 이 AI 관련의 매출액도 관련 기업들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소식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이 혁신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AI가 과거 70년 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거론된 주제인데요. 자, 간단한 방식의 기계학습 과정을 가는 데에만 무려 30년이 걸렸고, 70년이 지난 현재 일반 인공지능이 챗 GPT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12년도 지금의 챗 GPT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서츠 캐퍼가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와 함께 이 심층 학습 기법,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딥러닝 기법을 찾게 되면서 이 단추가 풀리게 된 건데요. 자, 2017년도에는 이 긴 문장을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술을 구글 연구원들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단어의 순서를 미리 코드하고 집중 점수라는 방법을 도입해 이 긴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자, 이런 문장을 완성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이 7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해답이 이 바로 빅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이제 나옴에 따라서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딥러닝의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오픈 AI의 챗 GPT 모델이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었던 거고요. 자, 이 챗 GPT야 구글의 바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카카오는 코GPT, LG는 엑사원 2.0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인공지능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일종으로 이 챗 GPT는 인간의 감독 없이 알아서 이렇게 대량으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무인 조리 매장, 수술용 로봇, 아니면 MRI나 CT 및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죠. 또한 이 전문 능력, 이 업무 보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기고 있고 발전하면서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만 약 1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고현상 컴퓨터를 수천 대를 24시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이 데이터도 방대해야 되지만,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와 함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은 1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루이네이션 현상이나 확률론적 앵무새 등도 이 문제까지 아직도 거론되고 있고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이런 범용 인공지능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무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 외에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테마가 강세는 어쩌면 이제 수십 년간의 트렌드 내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강세가 아닐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이 AI는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후에 결국에 조정이란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 발생되고 횡보라는 거 발생되고 긴 기간 동안 이런 국면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액도 계속해서 한 번에 올라가는 기업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지금은 이제 기회라는 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올라갔을 때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들어갈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다른 테마 돌 때 매수 못하고, 자, 이런 경우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AI를 볼 때는 수십 년간의 트렌드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 단계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인공지능 혁신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AI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한계를 돌파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결국 이렇게 장세는 수년되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핫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ETF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액티브 ETF 이런 게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세부 분야별 로봇 시장 전망치를 보면은 2030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ETF 수익률 추이로 보면은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거 너무 무리해서 심취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자, 이런 트렌드가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엽죠? 이거는 어디 거냐? LG의 클로이 로봇이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로봇인데 이 편의점에 이제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주문을 한 주문자까지 엘리베이터까지 자동으로 타면서 올라가서 물건을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갖고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달 음식을 바로 이제 받아 먹는 것도 지금 기술력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런 상용화 되지 않은 모습이고, 서빙 로봇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LG에서 만든 엑사원 2.0이라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논문 특허든 4,500만 건 이상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3억 5천만 장 이상 이 전문 영역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갖고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나 할 때 이런 시간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 문제로 꼽히는 할루이네이션 현상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검증된 특허 논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엑사원 유니버스, 엑사원 디스커버리, 엑사원 아틀리에 등 자, 이런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거고, 주요 응용처는 화학, 바이오, 금융, 특허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조 6천억 시장에서 2027년도 2배 정도 올라가는 자, 이러한 인공지능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 인공지능까지 왔다. 근데 이 범용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갈 게 없는 게 일반 인공지능에서 오는 이런 강세, 이런 반등, 이런 모멘텀을 봐야 되지 이 범용까지 생각하게 될 거면 굉장히 오랜 기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과 이 속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 범용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막 1년 또는 2년 안에 이렇게 되는 기술력이 아니고 결국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범용이 되면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갖고 인간이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많이 과도기에 왔습니다. 왜냐면 2009년도부터 이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펼치게 된 건데, 자, 이게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 게 2009년도부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함께 금리도 올라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일단은 현재 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혁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로봇이 일어나고 인간은 돈을 받는 자, 이러한 시기도 언젠간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엑사원, 그리고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로봇들, 아니면 물류 로봇, 자, 이런 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 구글 바드 뭐 이런 거 있죠.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구글은 바드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